혹시 누군가에게 대놓고 무시당하거나 어수룩하다는 취급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셨습니까? 혹은 꾹 참고 돌아서서 남몰래 입술을 깨물어야만 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감정에 휘둘리거나 속으로 사기는 두 가지 반응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거친 파도를 넘어 위대한 성취를 이룬 인물들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저는 저 멀리 강원도 산골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 학력의 전부는 송전수학교를 졸업한 것이 전부였지요. 16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소를 판 돈을 훔쳐 무작정 서울로 향한 그날부터 제 인생은 어쩌면 겉모습만으로 판단되고 무시당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배운 것 없는 시골뜨기, 돈만 밝히는 장사치 등 온갖 멀씨와 조롱이 제 이름 뒤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는 그런 모욕을 겪을 때마다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모멸감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는 5가지 절대 원칙을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들이 제 삶의 일부가 된 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그토록 증오하던 적이 든든한 동료가 되어주었고 길을 막고 싶었던 날선 비판은 어느새 열렬한 응원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치욕의 순간들은 이제 빛나는 훈장이 되어 가슴에 남았습니다. 오늘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터득한 이 비결을 여러분께 남김없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멀시와 무시를 당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대갚아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원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감정으로 맞대응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적인 보복은 금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공격할 때 그 사람이 기대하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이 분노하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목적을 잃고 허탈해지며 더 이상 당신을 공격할 명분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현대건설을 막 일으키던 시절의 일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저희 허름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책상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 같은 신생업체가 이 정도 규모의 교량 공사를 맡는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더군다나 수학교만 나온 당신이 이렇게 복잡한 설계도를 제대로 해독할 수 있을 거라고는 도저히 믿음이 가질 않는군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끓어오르는 감정을 누르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의 부족한 점을 이토록 명확히 짚어주시니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희가 이 설계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관리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더니 그날 예정보다 훨씬 오랫동안 사무실에 남아 설계도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죠. 당신 참 재미있는 사람이구먼. 이 공사 어떻게든 되도록 한번 힘써보겠소. 만약 당신을 얕보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먼저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가 기대하는 반응과는 정반대로 행동하십시오. 분노 대신 미소를 보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대의 공격은 힘을 잃게 됩니다. 둘째, 상대가 만들어 놓은 판 위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승부하려 하면 결국 불리해지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아예 싸움의 무대 자체를 우리가 유리한 곳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다른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큰 모임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복도를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머문 데를 나와 대대로 사업을 해온 한 기업인이 비서들을 거느리고 다가오더군요. 그는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정 사장. 현장에서 몸으로 구르는 건 잘하는 모양이지만 이제부터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논하는 자리요. 수학교만 나온 당신이 과연 복잡한 경제 이론을 따라올 수 있겠소. 저는 그를 향해 돌아서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책상머리에 앉아 배운 경제학 지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이 땅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땀 흘리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얼굴이 보입니다. 어려운 이론으로 논쟁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것이 지금 우리 기업인들에게 더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는 다른 이들에게 정주영 저 사람은 절대 얕잡아 볼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학력이라는 그가 만들어 놓은 불리한 싸움판 대신 현장 경험과 국민을 위한 진정성이라는 저만의 무대에서 승부를 본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약점을 공격할 때 상대가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 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학력을 공격하면 경험으로, 애모를 비난하면 성실함으로 싸움의 장소를 당신이 가장 빛날 수 있는 곳으로 끌고 오십시오. 그러면 상대의 공격은 허공을 가르는 공허한 외침이 될 뿐입니다. 셋째, 비판을 성장의 씨앗으로 삼으십시오. 때로는 상대의 지적이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려주는 가장 소중한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계획 발표를 마치자 경제부처의 한 고위 관료 출신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님, 이 계획안은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무의 기초적인 원리나 알고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저는 자료를 보며 최대한 침착하게 반박했지만 속으로는 타는 듯한 분노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체계적으로 재무를 공부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즉시 비서를 불렀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재무 스터디를 시작할 테니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수소문해서 모셔오게. 그날 밤부터 저의 맹렬한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재무의 제자부터 가르쳐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나는 아는 게 없으니 처음부터 알려주시오. 어떤 질문을 해도 좋으니 사양 말고 가르쳐 주시오. 3개월 후 비슷한 안건으로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누구보다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사업의 재무 건전성을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지난번에 저를 비판했던 그 의원이 다가왔습니다. 정 사장님, 정말 완벽한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따끔하게 지적해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여기까지 공부할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의 약점을 찔렀을 때 그것을 단순한 비난으로 흘려듣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단 1%의 진실이라도 담겨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겸허하게 배우십시오. 모욕을 발판 삼아 남들보다 몇 배로 노력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통쾌하고 확실한 복수입니다. 넷째,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를 돋보이게 만드십시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판 전체를 뒤집는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경제인 연합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업계의 한 원로 인사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저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정 사장, 당신처럼 배운 것 없는 사람이 복잡한 국가 경제 정책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장내에 조롱 섞인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향해 90도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방금 해주신 귀한 지적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가르침으로 삼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저를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끌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원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후 저는 회의 자료를 배포할 때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이라고 명시하여 그에게 따로 전달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러섬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만 일방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속 좁은 사람으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했을 때 정면으로 부딪히면 결국 진흙탕 싸움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그의 공격을 정중하게 받아넘기면 공격한 사람만 우스운 꼴이 되고 주변의 동정심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쏠리게 됩니다. 물러섬으로써 상대를 고립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역전의 미학입니다. 다섯째, 불필요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세상에는 안타깝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순수한 악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어느 날 회사 내에 한 젊은 임원이 저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정주영 회장은 배운 것도 없으면서 거만하기 짝이 없다. 저 사람의 성공은 다 운일 뿐 언젠가 그 가면이 벗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늘 하던 대로 대처하려 했습니다.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을 때 웃으며 요즘 별일 없나? 라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가 똑같은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를 따로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불만 있는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해주게.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 달에도 여전히 뒤에서는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더 이상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없는 상대인 것입니다. 저는 비서에게 앞으로 그 임원과는 최소한의 업무적인 교류만 하라고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그의 험담은 한동안 계속되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싸울 가치가 없는 상대와는 싸우지 않는 것, 이것 또한 자신을 지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쳐갈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도망치는 것도, 거리를 두는 것도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원칙에 따라 현명하게 대처할지 혹은 조용히 거리를 둘지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최고의 지혜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